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광주와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만에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틀 전 호주에서 입국한 20대 청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이 미뤄지는 동안 청소년들의 범죄가 부쩍 늘었습니다. 농업 용수로 쓰는 1급수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네,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광주와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꺾고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휩쓸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당과 후보가 선택받을지 궁금합니다. 이 시각 투표소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월산동 제1투표소인 무진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투표를 하러 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 뒤 이곳에서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을 껴야만 기표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1230여 곳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280만 명의 유권자가 광주와 전남에서 18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5%, 광주는 3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광주 전남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의 싹쓸이 여부입니다. 일부 접전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예상을 깨고 당선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를 독식할지 지역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도 오후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의 투표권을 가진 자가격리자 1130여 명 가운데 투표 의향을 밝힌 사람은 285명입니다. 지금까지 월산동 제1투표소 무진중학교에서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현재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광주 전남 선거구도에서 비민주당 후보가 과연 몇 석을 차지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도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4.15 총선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텃밭 탈환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오히려 손사래를 치는 모습입니다. 호남 역시 얼핏 보면 유리한 듯 하지만 곳곳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 민주당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광주 북구갑과 목포시, 순천갑 등 3개 선거구가 그나마 격전지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민주당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특히 이 지역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거센 바람 속에 현역 의원과 무소속 후보의 성적표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광주에서는 무소속 김경진, 전남에서는 민생당 박지원, 황주홍 의원, 그리고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혈투 끝에 당선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이번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중요 관심 사항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녹색 돌풍에 힘입어 국민의당이 가장 높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는 거센 민주당 바람이 비례정당 투표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불어시민당으로 대부분 다 이동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부분적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나눠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4.15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10시쯤부터 나오고 비례대표 당선자 윤곽은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 투표하러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이 맑겠고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시간대별로 옷차림에는 차이를 조금 두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오전 중에 나가시는 분들은 겉옷을 꼭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일교차 14도가량
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죠.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약하게 유입되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다기가 또다시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화재 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대기의 건조함은 금요일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되겠는데요. 건조함은 해소되더라도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비가 내리는 금요일이면 내일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집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와 비 소식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차에서 수천만 원을 훔치고 금은방을 털고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보살핌이 느슨해진 사이 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2명이 주차된 승용차에 다가갑니다. 차문을 열고 들어간 지 불과 15초 만에 현금 1,000만 원을 챙겨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이처럼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잠기지 않은 차량으로 특정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중학생 8명은 지난 1월부터 3달 동안 차에서 금품 3천여만 원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중 주범인 1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6일 금은방 고객인 것처럼 행동하다 귀금속 300여만 원어치를 찬 채로 도주해 경찰에 붙잡힌 이들 역시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는 개학 연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경찰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소년 범죄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112 신고 건수를 비롯해 주요 범죄가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경찰은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PC방이나 이런 곳들 청소년 밀집 지역이나 그리고 청소년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교육기관과 함께 같이 선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에서 열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호주에서 입국한 23살 정모 씨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확진자 발생은 지난 4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정 씨는 인천공항에서 아버지의 자가용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정 씨와 접촉한 부모 2명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광주시는 정 씨를 전남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고 정 씨의 밀접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2차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광주시 교육청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학생 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모의 수업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사전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와 기기 대여를 신청한 3,600여 명 모두에게 장비를 제공했고 무선 인터넷 설치를 요청한 가구에도 내일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1차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접속 장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수질 1급수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만 아무도 원인을 몰라 주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저수지 여기저기에 둥둥 떠다닙니다. 저수지 상류 하천에서는 공무원들이 뜰채를 이용해 죽은 물고기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폐사한 물고기들을 모아둔 비닐봉지입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만봉천과 저수지 일대에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는 현상이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주민들에게 생수를 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걱정해서 제자한데 물고기가 죽고 있는데. 물고기 폐사 원인으로는 여러 주장과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토양. 인근 산에 버섯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한때 깔아뒀던 인공토양의 성분이 하천으로 흘러든 게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토사가 계속 유입이 되어본 게 한 7년간. 그래갖고 이제 병이 다 걸려갖고 옛날. 실제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하천수를 시료 채취해봤더니 강한 알칼리 성분이 나왔습니다. pH가 높은 강알칼리성 물이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 인근 500m 지점에서 진행되는 도로 발파 공사도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발파로 인한 충격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었거나 갈수기의 산란 과정에서 죽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종합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껏 일주일 동안 이 하천에서 건져낸 죽은 물고기는 400kg에 이릅니다. 물고기 폐사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주민들의 불안함이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인형 뽑기 기계에 9살 여자아이가 갇혔다가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인형 뽑기 방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게 주인이 인형 뽑기 기계 문을 열쇠로 열어주면서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 아이는 인형을 갖고 싶어서 기계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본촌동의 한 어린이집 입구로 마티즈 차량이 돌진해 현관문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에는 40여 명의 원생이 있었는데 현관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녀를 등원시키려던 40대 여성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이젠 생선회도 차를 타고 가면서 살 수 있는 판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생선회 판매장인데요. 착한 가격에 맛도 일품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와 다리가 놓인 섬마을 도로변에 이른 아침부터 판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여기에 패키징이 지금 광어회랑 차를 타고 가면서 회를 사가는 겁니다. 코로나19에 가라앉은 지역 수산물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어 원물을 회 떠가지고 그다음에 포장하는 과정이에요. 전복하고. 서너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광어회와 전복에 쇠미역 등 회조류까지 더한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선. 어민들이 직접 손질과 포장을 맡았습니다. 이게 지금 새벽에 썰어가지고 새벽에 썰어가 이렇게 포장해서 여기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산지의 착한 가격에 맛도 좋아 내놓는 대로 팔려나가면서 지난달 이후 3차례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반응 속에 전남 완도군은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다음 달 17일까지 30% 수산물 할인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비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맺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상가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나눔에 동참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한 순천 지역 건물주는 80여 명.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참여 건물주가 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작은 가게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한 임대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이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에도 임차인과 건물주의 상생협약 도입이 시도됩니다. 순천 역세권은 오는 2023년까지 340억 원이 투입돼 생태 비즈니스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상가가 활성화되면 임대료도 더불어 상승해 원주민과 초기 임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낮춰주게끔 해서 이제 상인분들이 좀 장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건물주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앞으로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상생협약은 구속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화양연화라고 하죠.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빛나는 봄의 순간을 담은 전시 화양연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전시로 전환이 되는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시는 봄의 어떤 모습을 담은 건가요? 네, 봄날의 꽃 매화 30여 점이 화폭위에 활짝 피어 있습니다. 강남구 작가의 전시 화양연화입니다. 인생의 시간으로 보면 가장 좋은 시간, 절정의 자리일 수 있겠는데요. 네. 강남구 작가는 남도 지역이나 낯선 곳도 마다하지 않고 매화꽃을 관찰하고 화폭에 담았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심각함보다는 여유와 편안함을 마음에 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작가가 유독 매화를 많이 그리는 어떤 특별한 이유도 있을까요? 네, 매화가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서라고 합니다. 네, 거친 나무의 표피에서 꽃이 나잖아요. 그 꽃이 향기와 부드러움을 주고요. 이게 마치 인생의 희노애락을 보는 듯해서라고 합니다. 네, 나뭇가지에 싹이 올라오고 꽃이 필 때까지 몇 번이고 보고 또 보면 꽃의 아름다움, 생명의 경이로움이 느껴져가지고 그거를 그림에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 자료 화면을 봤을 때 작품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였는데요. 네. 작가만의 어떤 노하우가 담겼을까요? 그렇죠. 일단 배경색이 다채롭습니다. 네, 화면을 가득 메운 매화와 대비되는 색을 사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켰고요. 그리고 작업 방식을 보면은 먼저 밑바탕 색칠을 하고 그다음에 나뭇가지를 그립니다. 이끼를 올리고 꽃을 한 송이씩 한 송이씩 그려 나가는데요. 200호 정도를 그릴 때는 한 달을 꼬박 주말 없이 치열하게 그린다고 합니다. 나이프로는 거친 질감을 내고요. 그다음에 에어브러쉬로는 매끈한 질감을 의도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데요. 네, 작품을 볼 때도 평면 작업이지만 그림과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다가서면 마치 풍경과 내가 함께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네, 풍경 속을 걸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전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작가가 직접 출연해서 작품 설명도 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술감상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여유 그리고 안식,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시는 5월 10일까지입니다. 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께 화양연화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표소에 입장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투표일인 오늘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판매처별로 최대 2배까지 늘리고 어제와 그제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은 시민들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한 명당 2장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만 오늘 일부 판매처가 휴무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재고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처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전남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본청과 5개 자치구, 산하기관 직원들과 함께 방사광 가속기 전남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전남에 양보하는 대신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신소재와 바이오, 반도체 등 소재 부품 산업의 원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설로 나주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 강원 춘천이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연령을 조작,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 기관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과 직원은 지난 2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60세 이상으로 응답한 19건을 20대 응답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자료를 선거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일부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오늘 투표하러 갈 때 마스크가 없다면 오부제에 관계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선 당일인 오늘 주말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2장씩 주 1회만 구매할 수 있고 중복 구매는 제한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선거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첫 투표이기도 하죠.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가 광주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4월 16일까지 투표 인증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태그와 함께 인증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고 의회 페이스북에도 남기면 되는데요. 3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올랐습니다. 포브스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선정하는 올해 가장 유망한 선수로 안세영 선수가 꼽혔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이력을 들어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가수 트와이스 등이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투수 김윤동 선수가 어제 우측 어깨를 수술받았습니다. 김윤동은 지난해 어깨 쪽 부상을 입고 재활치료나 근력 강화 등 수술 없이 보강 훈련을 이어왔지만 최근 정밀 검사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김윤동 선수가 약 6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재활 훈련을 이어갈 것이라며 치료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 투표하러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이 대체로 맑겠고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시간대별로 옷차림에는 조금 차이를 두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오전 중에 나가시는 분들은 겉옷을 꼭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광주 일교차 14도가량으로 심하게 벌어지죠.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약하게 유입되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기의 건조함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금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는데요. 금요일이면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되더라도 기온이 5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와 비 소식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7도, 장흥의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되고요. 구리의 낮 기온도 22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더불어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